단오는 한양에서 가장 흥겨운 날입니다. 거리는 북소리, 웃음소리, 장단소리로 가득 찼고 한복 저고리에 꽃비녀를 꽂은 아낙네들은 그네를 타며 깔깔 웃고 사내들은 허리춤을 질끈 동여매고 씨름판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단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광통교 어귀, 택견판 앞에서는 유독 목청 돋우는 자가 있었으니 재관아, 그 차에 발목을 노려라. 그놈 방심했다. 옳지, 그렇지. 네버답구나. 그 자는 바로 장오복이었습니다. 그는 이조의 설이이자 작년 이 대회의 우승자였습니다. 그의 친구 원재관이 마지막 돌려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리자 오복은 소리쳤습니다. 재관이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걸어오자 오복은 양팔을 벌려 와라 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대단하오. 액정서 별감 나오리. 오늘은 내가 사겠네. 진고개로 가세. 그리하여 오복과 친구들은 진고개의 한 주막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술상은 벌써 3번이나 물갈이하였고 고기 한 접시를 두고 서로 젓가락 싸움을 벌이며 흥에 겨운말이 오갔습니다. 재관이 자네 그 발차기. 내가 가르쳐줬던 그 방식이지 않나? 언제 그랬나?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니. 내 기억 속엔 아주 또렷한데. 내가 맨날 발로 찼던 그 엉덩이. 그게 자네 엉덩이였거늘. 오복은 웃음을 터뜨리며 막걸리를 들이켰고 곧 얼굴은 술 기운으로 홍시처럼 벌겋게 익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그는 비척거리며 광통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개천 위에 조용히 그림자가 비쳤고 물소리가 졸졸 흐르던 그때 가마 하나가 다가와 오복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가마를 호종하던 교꾼 하나가 외쳤습니다. 이놈 길을 비켜라. 그러나 오복은 비틀비틀 가마 앞을 가로막은 채 말했습니다. 이놈이라니. 누가 누굴 보고 이놈이라 하느냐? 그러자 그 교꾼이 오복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주인은 일순 조용해졌고 오복은 턱을 문지르며 가만히 웃더니 건방진 손이로구만. 광통교 개천물 맛부터 보여줘야겠구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복은 발길질로 교꾼을 걷어찼고 그 자는 퐁당 소리와 함께 개천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호종꾼들이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자 오복은 그대로 맨손으로 놈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땅에 칼이 굴러 떨어지자 그는 칼을 집어들고 가마 앞으로 걸어가며 말하였습니다. 내 놈들, 주인의 위세 믿고 이리 날뛰는 모양인데. 주인 나리도 나와보시지. 잠시 후 비단 옷을 입은 고운 여인이 무릎을 꿇고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한강 나들이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그대, 네 집 여인이요? 저는 포도대장 장지학 나리의 소첩이옵니다. 앞으로는 하인들을 단속하시오. 이놈들이 제 앞길을 막고 손찌검까지 하니 세도가의 체면이야 어찌 되겠소. 그리 말하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오복을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도대장이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복을 잡아오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복은 뒷짐진 채 포도청으로 들어섰고 그의 입가엔 술기운 어린 느긋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장지양 포도대장은 눈빛은 칼날처럼 매섭고 코끝이 실룩일 만큼 분노에 차 있었죠. 오복이 끌려 들어오자 그는 곧장 외쳤습니다. 내 놈이 미쳐 날뛰는구나. 감히 내 사람들을 개천에 쳐박고 소첩에게 칼을 겨누었다 하니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겠구나. 오복은 기죽기는커녕 껄껄 웃었습니다. 허면 대장나리. 먼저 칼을 겨눈 것은 누굽니까? 먼저 손찌검한 건 대장의 하인놈들이었고 저는 그저 제 뺨값을 받아낸 것뿐이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고 오직 선 굵은 의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면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냐? 잘못한 일이 있사옵니다.
대장 나리에 애첩게 겁을 들인 점 그것만은 과하여 사죄드리오. 허나 그 외엔 떳떳하옵니다. 허허, 이놈 참 별난 놈이로구나. 목이 날아갈 판국의 사죄는 하되 고개는 숙이지 않는 이 기계라니. 좋다. 내 놈과는 칼을 겨루는 것보다 숫잔을 겨루는 것이 낫겠구나. 방으로 들라. 후로 오복은 껄껄 웃으며 넙죽 절하듯 인사하고 잔을 받았습니다. 하늘 아래 사내끼리 한번 맞부딪히면 끝을 보는 법.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달큰한 약주를 부딪혔고 장지양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나누며 무예 이야기, 관직의 허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무용담을 나눴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본래라면 주리를 틀고 형틀에 올려야 할 자리였건만 두 사내는 끝내 잔을 기울이며 함께 껄껄 웃었습니다. 포도청 앞엔 오복의 여왕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복이 아직 안 나왔다는디. 이번엔 진짜 목이 날아간 거 아니야? 우리가 탄원서를 써서라도 구해야지. 그 순간 술기운에 얼굴 벌겋게 물든 오복이 가벼운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내 벗들. 내 걱정에 이렇게 달려왔나? 아니, 저게 뭐야? 자네 멀쩡한 겐가? 오복의 사연을 들은 친구들은 역시 장오복이다 하고 외쳤고 그날부터 포도청 술벗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뒤 이조 관청에는 날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부터 참회, 난관, 서리까지 모두 모이는 정례 회의날. 그런데 오늘따라 서리들의 표정은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그 난관 양반 또 설쳐되겠지요. 그 작자가 제 입으로 서리는 손과 발이란 말까지 하였다더이다. 바로 얼마 전 과거의 급제의 이조에 새로 부임한 난관, 윤희연. 고작 20해간 넘긴 얼굴에 솜털이 뽀송뽀송한 난관이 이조 서리들을 죄다 머슴 다루듯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영의정대감의 조카로 누구 하나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 속만 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한 사내가 무심히 들어섰습니다. 장호복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난관이 의뢰하던 대로 무심히 회의록을 펼치며 말하였습니다. 이번 부임 서리들의 품계별 배속권은 아니 왜 또 그 늙은이 박서리입니까? 서부는 벌써 예순이 넘은 양반인데 아직도 품계를 못 올리다니 본인이 무능한 탓이겠지요. 그 말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박서리는 이조 서리 중 최고령자였고 예법도 박식하며 인품으로 모두가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박서리를 두고 무능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역시 아들을 낳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 인물은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요? 이 어린 나이에 60 넘은 어른도 공깃돌 다루듯 하는 담대함. 상관을 상관이라 여기지 않는 기계. 천하 장군감이옵니다. 장군감. 회의장은 갑작스레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윤난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무슨 무례한 말이오. 무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의를 논하시려거든 먼저 박서리 어르신께 사과부터 하시지요. 난관 나리는 품계만 배웠지 사람의 도리는 아직 익히지 못하신 듯하옵니다. 감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감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리들은 이름 없는 풀잎 같으나 한번 뿌리 박으면 천둥에도 흔들리지 않사옵니다. 참판이 헛기침을 했고 참의는 시선을 피했고 회의장 구석의 늙은 서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윤난관은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하려다 오복의 정면 응시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오복은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고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난관 윤희연은 오복 앞에서 스스로 피했고 다른 서리들에게도 이전 같은 무례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윤난관은 오복을 파면시키려고 했으나 다른 관리와 판서의 반대로 오복은 파면되지 않았죠.
이런 사내 중에 사내인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죠. 광평방 어귀 그 골목 끝에 피었다가 사라진 한 여인의 그림자. 그녀는 변영신 낭자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그날 이후 오복의 마음은 하루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꽃 같았고 그는 바람 같았으니 닿으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장오복은 그곳을 또 어슬렁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관 변시댁의 외동딸이었죠. 얼굴이야 말할 것도 없고 말소리엔 곡조가 있고 걸음걸이마다 봄바람이 흩날리는 듯하니 오복은 처음 본 그날부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구애에도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나으리, 다른 볼일 없으시다면 지나가시지요. 그냥 걷는 길입니다. 이 길 끝이 좋아서. 하면 길은 곧장 걸으시면 될 일이지. 같은 자리를 서성거리시니 구경거리 아닙니까? 오복은 그 말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꾸역꾸역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다시 광평방으로 갔습니다. 그를 말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댁은 금가락지 물고 태어난 아시네. 그냥 꽃구경이라 생각하시게. 뽑으려 들지 마시고. 그녀를 보쌈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가져오길 바랐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에게서 종이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내일 초하루 정오 즈음 백운정으로 오시옵소서. 그 편지를 받고 오복은 두 손으로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이 통했구려? 다음 날 그는 말끔히 차려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영신은 정자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낭자께서 절 찾으셨다 하여 왔소이다. 예, 나으리. 앉으시지요. 그는 덜컥 앉지도 못하고 그녀 얼굴만 바라보다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단 한 번 뵌 날부터 늘 마음이 걸려서. 영신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리를 한양에서는 모르는 이도 드물지요. 나으리의 의기와 이른 말입니다. 허면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소?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한마디는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사옵니다. 예? 제가 연모하는 이가 따로 있사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방경일 도령이라 하옵니다. 나으리와도 안면이 있으시지요? 그 이름이 오복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는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그렇소? 제가 부친을 설득할 수 없어 오복 나으리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그분의 훌륭함을 증명해 주시면 혼례를 이룰 수 있을까 하여.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일도 영신을 사랑하고 영신의 마음도 알지만 영신의 집안에서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같은 역관 집안 출신의 현승기에게 시집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승기는 여왕의 동년배 친구들 사이에서 오만불손하기로 소문난 자였죠. 오복은 조용히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꽃을 일부러 꺾으려는 마음은 없소. 다만 향기를 맡다 보니 취하였던 것뿐이옵니다. 그는 머리를 숙였고 정자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오복의 집에는 사흘치 술이 진배 없이 쌓였고 그는 한 말 두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를 찾으러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낭자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네. 마음은 누구에게 줄지 본인이 아는 것이지 내 욕심이었네. 다만 어찌된 일인지 눈을 감아도 그 눈동자가 아른거리구만. 그의 가슴은 한없이 허전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싸움을 이기고도 오늘은 지고만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오복은 마을어귀 주막에도 광평방 그 골목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복은 주먹으로 술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에이,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여인, 내가 좋아하는 벗 경일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사내가 아니겠느냐? 그는 곧장 방경일을 찾아갔습니다. 방경일은 늘 그렇듯 소박한 옷차림으로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복은 문을 박차고 들어서기 전에 살짝 기침을 하고 들어섰습니다. 이보게, 나왔네. 오복 형님, 어찌 오셨습니까? 오복은 그간의 사연을 경일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오복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도 그 눈빛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변 낭자를 마음에 품었었지.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네. 지금은 어떤 일을 도러 온 것이니? 어떠한 일이신지요? 자네와 낭자의 혼례를 성사시키려면 낭자의 부친을 설득해야 하거든. 자네의 이름과 실력을 널리 알릴 길이 필요하다네. 형님, 그 일을 왜 도와주시는지요? 오복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놓친 인연이라 하여 버릴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영신 낭자 마음이 자네를 향해 있으니 내가 한 번 등 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형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오복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네. 곧 백전 시회가 열릴 것이야. 유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말이다. 그대도 나도 그리고 현승기라는 자도 불러내야 한다. 현승기. 역관 집안의 자제로 그 자가 바로 영신 아시댁에서 정한 혼처라 들었습니다. 맞다네. 그 녀석이 장원이라도 한다면 자네도 끝이겠지. 허나 자네가 이기면 낭자의 부친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네. 그리하여 오복은 여왕의 여러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밤 진곡의 주막에서 묘한 작당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백전이 열렸고 한양 중서부 연당에는 북소리와 함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출제자는 상춘원의 시관, 심사위원으로는 변영신 낭자의 아버지 변영감까지 위촉되었습니다. 오복은 경일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자네 모든 걸 걸게나. 제 마음을 다 담아 쓰겠습니다. 그날 백전의 주제는 정이었습니다. 경일은 남쪽 자리에서 홍운으로, 현승기는 북쪽에서 옥운으로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분놀림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시가 완성되자 시축은 심사위원 앞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백전의 장원은 방경일의 차지였습니다. 그 말에 오복은 고개를 들고 경일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혼례상을 받으라. 경일은 오복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요? 나중에 자네가 딸을 낳으면 나를 꼭 대릴사위 시켜주게. 둘은 웃음을 터뜨렸고 연당에는 밤늦도록 술과 시가 넘쳐 흘렀습니다. 백전이 끝나고 백전의 시를 심사했던 영신의 부친과 다른 심사위원들은 경일의 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문장이면 능히 문과에 급제하고도 남는 실력이지만 출신이 한미에서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영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사윗감으로 생각하는 현승기의 시문이 경일에 비해 한참 떨어지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변영감 사랑채의 오복과 경일이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변영감은 먼저 경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백전 장원이란 말이지. 그 시는 참으로 빼어나더군.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오복이 입가를 슬쩍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따님 말입니다. 이 친구가 마음을 오랫동안 품었다 합니다. 그런가?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네란 사내 참 재밌는 사람이구려. 이 친구도 좋지만 나는 자네가 더 마음에 들여 하는데. 허허, 영감 어르신. 저 같은 사내는 혼례상보다 주안상에 어울리는 인물이죠. 그 자리는 유쾌하게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이 떠난 뒤 변영감은 영신을 불렀습니다. 영신아,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영신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방도령입니다. 그의 시를 듣고 처음부터 지금껏 흠모하였습니다. 하면 더 미룰 필요 없겠구나. 혼례를 준비하마. 며칠 후 변영감은 또 다른 일을 불렀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딸 소양이었습니다. 오복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소개하고픈 사내가 있다. 이름은 장오복이라 하는 자인데 너도 만나면 마음에 들 것이다. 소양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방경일과 변영신은 혼례를 올렸고 오복 또한 조심스레 소양과의 인연을 맺었죠. 그것을 계기로 오복과 경일은 둘도 없는 벗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을 당하자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애쓴 덕택에 뜻하지 않게 장가도 가고 훌륭한 벗과의 진한 우정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